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기도 광주, 저라면 여기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대부분의 지역을 직접 가보고 느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태전지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곳인 만큼 내부 환경은 좋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임장 갔을 때는 태전지구가 생긴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쪽 중심 상권 쪽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늦은 개발 속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 이렇게 태전지구의 개발이 조금 늦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도 교통의 유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태전지구 내로 들어오는 철도 교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중심 상권에 대한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전망을 크게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전지구의 도로 교통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임장을 갔을 때도요, 이 태전지구 요 앞쪽에서 상당히 교통 정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태전지구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동입니다. 제가 임장을 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느꼈던 곳인데요. 일단 생각보다는 분당과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빌라들은 제외하고요. 이제 아파트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쪽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분당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다. 버스를 타고 임장을 왔었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막힘이 없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분당과 접근성이 좋다라고 부분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분명히 약점이 존재합니다. 향후 이쪽 지역 내에 뭐 개발 가능성이나 호재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현동 쪽에 뭐 차후에 뭐 철도 교통이 뭐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 크게 개발 사업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현동은 분당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분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연동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어느 정도 가성비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분당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아파트만의 의견이고요. 뭐 안쪽에 있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딱히 뭐 더 언급드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강선 라인 쪽으로 해서 가봤던 곳들이 있는데요. 뭐 한 군데씩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이제 초월역 앞쪽을 한번 가봤는데요. 초월역 앞쪽에 진짜 초역세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확실히 초역세라는 확실한 장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초월역에서 살짝 떨어진 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었던 게 상당히 좀 경사가 있더라고요. 이쪽 라인으로 경사가 있고 역과도 거리가 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있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요 경강선 라인 위쪽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 쌍령동이 되겠는데요. 이쪽 아파트들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임장을 해봤는데요. 이 지역은 전형적으로 가성비로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더 좋아질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갖춰진 부분에서 크게 더 나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가성비로만 접근을 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을 조금 지나서 여기 이제 탐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쪽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임장을 해봤는데요. 이쪽도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가성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더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자면 광주 역세권이 어느 정도 더 커진다면은 배후 지역으로 어느 정도 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역세권입니다. 이제 광주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요 정도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향후 전망으로 경기도 광주 내에서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면 경기도 광주 역세권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향후 역 주변으로 좀 더 개발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쪽이 경기도 광주의 중심이 되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 교통 호재들,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되든지 경기도 광주역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광주 역세권이 조금 아쉬운 점은 규모거든요. 현재 어떤 확실히 어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규모까지는 아직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질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향후 추가 개발로 이어지는 어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시점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쨌든 이 경기 광주 역세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광주 저라면 여기서 살겠다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의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경기 광주라는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경기 광주는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뚜렷한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접근을 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